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있었던 불산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정당 의원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 재작년에 있었던 사고였던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윤모 씨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 여기에 윤 씨의 손발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산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신경계 조직을 파괴하는 물질인데요. 윤 씨는 이 사고로 신경질환을 얻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 7단독의 이상덕 판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면서 윤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씨는 작년 1월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이 불산 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 5월 말고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가까운 사례만 봐도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 그리고 또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불산이라는 물질은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쓰이고요. 또 석유 정제라든지 광물의 재련, 전자회로와 각종 화학물질의 제조, 이런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 나왔던 이런 사고, 불산 사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게 경고 파업입니까? 아니면 본 파업입니까? 일단 경고 파업입니다. 하루짜리 경고 파업이라서 참여율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경고 파업을 했고요. 병원의 부대 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감일이 다음 달 22일인데 그때는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연대체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되레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병원의 부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이 두 가지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정의당이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더군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국회가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다가 비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17대 국회 이후로 진보정당 소속의 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반기 환노위는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게 됐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 8명, 그리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환경과 생태 보호를 생명으로 소신껏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왜 환노위에 갈 수 없느냐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 농성 장소가 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이죠? 예, 정의당이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왔던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몰아내는 것은 재계의 눈엣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지금 현재 숫자가 8대 7이라고는 하지만 환노위를 운영하는 위원장이 민주연합 소속이고 또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의원이 환노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여야의 비율이 8대 5라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오늘 또 어떤 뉴스들 나와 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비호감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요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호감 답변 48%를 차지했고요. 2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25.6%를 차지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비호감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호감인 이유는 첫 번째, 국정 운영을 못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 경제 파탄을 일으켰다. 세금을 낭비했다. 이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공단 운영의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데요. 북한이 개최를 제의해서 반년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핵발전소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7건이 위조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부품이 아니라서 발전소 중단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산업부 자체 감사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